자, 여러분 교재 158페이지에 지대 결정 이론을 보는데, 자, 우리 관련해서 우리 학자들 간의 견해가 다르죠. 자, 이 토지로부터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이 지대가 비용인가, 비용이 아닌 우리 잉여, 소득인가에 따라서 우리가 견해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자, 이 고전학파의 견해를 한번 볼까요? 자, 이 고전학파에 있어서의 견해인데, 고전학파는 1776년에서 약 1870년의 거의 100년간의 이 시기를 고전학파의 시대라고 하는데, 이 고전학파에서 우리는 토지와 자본, 토지, 자본, 노동이 주어지겠죠. 이때 이 토지 자본을 우리는 구별하여 고찰을 하죠. 자, 토지는 인간의 인공적인 힘이 가미하는 것이 없는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물건으로서 토지는 사용하여도 소모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본은 인간의 인공적인 힘이 가미되겠죠. 자, 인공적인 힘이 가미된 기계와 같은 이런 자본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사용에 따라 뭐가 돼? 소모가 되겠죠. 그래서 토지 자본을 구별하여 고찰을 하는데, 이 토지, 노동, 자본을 투입을 해서 우리 발생한 총생산물에서 뭐를 빼죠? 우리는 자본에 대한 대가, 노동에 대한 대가, 자본에 대한 대가,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남은 잉여, 이 지불하고 남은 이 잉여죠. 잉여로 본다. 이 남은 잉여, 토지와 이 총생산물에서 토지,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남은 잉여를 우리는 토지에 대한 대가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 토지를 이용한 대가, 이 토지를 소유주로부터 빌려서 이용한 대가가 지대인데, 이 지대는 무슨 성격을 가지고 있다? 잉여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지대는 잉여의 성격을 가지면서 토지는 자연물이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에 의하지 않는 인간의 노력에 의하지 않는 불로소득으로 간주한다. 이 지대는 잉여의 성격이면서 불로소득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지대는 이 생산물 가격에 의해서 결정된다. 시장에서의 생산물 가격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 즉, 생산물 가격이 상승하면은 재배 면적을 늘리기 위해서 토지를 일단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지대가 상승하고, 생산물 가격이 하락하면은 지대도 낮아지죠. 이 생산물 가격에 의해서 우선 또 결정된다는 그러한 내용이죠. 이 지대는 생산물 가격에 의해서 결정되어지고, 이때 지대는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고전학파의 경제학자들은 소득 분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자, 여기에서 우리 19세기 후반에 나타나는 신고전학파, 알프레드 마샬이 대표적으로 있죠. 신고전학파는 토지, 자본을 구별하지 않는다. 토지, 자본을 우리가 구별하지 않고, 토지도 생산 요소, 자본도 생산 요소, 노동도 생산 요소다. 그래서 이 토지를 이용한 대가인 지대는 이 토지라는 생산 요소를 제공한 대가다. 이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가 바로 지대입니다. 그래서 지대는 생산물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자, 시장에서의 생산물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비용이죠. 영향을
미치는 요소 비용으로 파악한다. 지대는 생산 요소에 대한 비용이다. 요소에 대한 비용으로 파악을 하면서 한정된 자원, 신고전학파는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이용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고전학파의 대표적인 학자, 고전학파의 대표적인 학자가 바로 데이비드 리카도가 되겠죠. 자, 고전학파의 대표적인 학자가 바로 데이비드 우리가 리카도의 이론입니다. 그래서 리카도는 차액지대설을 주장하죠. 리카도는 이 차액지대설을 주장합니다. 자, 영국에서 농업용 토지에 있어서의 비옥도, 이 토지에 있어서의 이 비옥도의 차이, 이 비옥도의 차이에 따라서 단위 면적, 자, 여러분 1제곱미터가 단위 면적이죠. 이 농업용 토지에서의 단위 면적당 수확량, 이 단위 면적당 수확량을 생산성이라고 하죠. 이러한 생산성의 차이가 뭐를 가져오냐면 지대의 차이를 가져온다. 이 생산성의 차이가 지대의 차이를 가져온다는 거죠. 지대의 차이를 가져온다. 자, 이게 키워드 포인트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데이비드 리카도는 지대를 발생시키는 원인, 이것도 한 4번 정도 출제했었죠. 지대를 발생시키는 원인은 영국에서 농업용 토지에 있어서 비옥도가 한정이 되어 있다. 비옥한 토지가 한정되어 있다. 영국에서 농업용 토지에 있어서 비옥한 토지가 우리가 한정이 되어 있다는 희소성이죠. 희소성. 한정되어 있다는 희소성에다가 이 단위 면적당 토지에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계속 투입을 하면은 총 생산량은 증가하는데 어느 일정 단계를 지나서부터는 총 생산량의 증가분이 점점 줄어드는 현상을 우리는 수학 체감의 법칙이라고 하죠. 이 수학 체감의 법칙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대표적인 지대를 발생시키는 원인이라고 보고, 이 리카도는 지대를 시장에서의 거래되는 생산물 가격, 이 생산물 가격이 곡물 가격이겠죠. 여기서 이 생산물을 생산하는 데 드는 생산비를 빼면은 지대가 되는데, 자, 토지의 비옥도가 높은 토지를 우등지라고 하죠. 토지의 비옥도가 높은 토지를 우등지인데, 우등지에 있어서의 생산성에서 토지 비옥도가 낮은 토지를 열등지라고 하는데, 열등지 중에 열등지, 가장 열등지죠. 최열등지를 한계지라고 하죠. 한계지는 이 토지에, 농업용 토지에 있어서의 생산성이 가장 낮은 토지다. 자, 생산성이 가장 낮은 토지, 가장 낮은 토지다. 영국에서 농업용 토지의 생산성이 가장 낮은 토지를 최열등지인 한계지죠. 그래서 이 한계지의 생산성을 요걸 기준하죠. 이 생산성이 가장 낮은 요걸 기준해서 이 차액만큼 우리가 차액지대가 결정이 된다는 그런 내용이죠. 자, 그래서 159페이지 보시면은 거기에 1번 리카도 동그라미 1번 볼까요? 자, 비옥한 토지의 공급은 제한되어 있고, 또 이제 비옥도와 위치에 따른 생산성의 차이가 있으며 수학 체감의 법칙을 전제하여 차액지대설을 정립을 했습니다. 차액지대의 개념이 나오죠. 해당 토지의 생산성과 한계지의 생산성과의 차이에서 이 차액지대, 생산성의 차액에 의해서 지대가 결정된다는 그러한 내용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조심 좀 해두시고, 자, 그리고 거기에 세 번째, 이 지대는 불로소득, 잉여의 일종을 의미하고 곡물 가격이 지대를 결정한다.
그러니까 지대는 곡물 가격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고요. 지대는 토지, 생산물 가격의 구성 요인이 되지 않으면 또한 될 수도 없다는 것을 의미하죠. 자, 그래서 이 리카도는 한계지죠. 리카도는 한계지에서는 생산물 가격과 한계지에서는 시장에서의 생산물 가격과 생산비가 같아요. 생산물 가격과 생산비가 같기 때문에 한계지에서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제로죠. 한계지에서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 최열등진 한계에서는 지대가 제로 발생되지 않는다. 상당히 중요한 또 포인트가 되죠. 자, 리카도는 비옥도가 동일하다. 비옥도가 동일하면 생산성도 동일하고 지대도 동일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지대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죠. 토지의 비옥도가 동일하더라도 지대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설명하지 못하는데 그것은 바로 리카도는 토지에 있어서의 위치 문제를 경시하고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리카도는 비옥도 자체가 아닌 비옥도 차이만 중점을 두는 또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가 이제 막스 또는 마르크스라고 하죠. 마르크스에 있어서의 또 절대 지대설이 나오죠. 자, 마르크스의 절대 지대설인데, 자, 마르크스는 토지의 비옥도의 차이에 따르는 생산성의 차이와는 무관하게 토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유화가 되어 있다. 국공유화된 것이 아니라 토지는 사유화가 됐기 때문에 이 토지 소유 자체가 지대를 발생시키는 요인이다. 토지 소유 자체, 이 소유 자체가 지대를 발생시키는 요인이다. 지대를 발생시키는 요인이라고 보고 있죠. 토지 소유 자체가. 그래서 토지 소유자는 단지 토지를 소유한다는 그 자체로 인해서 지대가 발생을 하며 아무리 한계지 범위 밖에 있는 토지라도 우리는 토지 소유자가 요구하면 지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계지에서도 지대가 발생한다라는 거죠. 자, 한계지에서도 지대가 발생한다. 절대 지대는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독점적으로 소유하고 있음으로써 발생하는 수입을 우리는 절대 지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마르크스는 토지 소유 자체, 즉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독점적 우리 주의 때문에 받는 수입을 절대지대라고 하죠. 절대지대. 자, 밑에서 네 번째, 한계지에서도 토지 소유자의 요구로 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자, 그 맨 밑에 두 번째, 지대가 곡물 가격을 결정하죠. 이 지대가 상승을 하면은 곡물 가격, 생산비가 지대가 상승하면 생산비가 상승하기 때문에 생산물 가격인 곡물 가격이 상승을 한다. 그 내용을 우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60페이지에 위치 지대설이죠. 자, 1826년에 이 튀네는 고립국 이론을 했죠. 폐쇄 경제를 나타내는 고립국 이론. 최초의 농업 입지 이론이죠. 자, 그래서 6가지 형태의 중심진 시장에서 거리가 멀어지므로 경작 재배된 작물을 6가지로 나누죠. 그 6가지 작물에 대해서 지대를 지불하는데 그 지대 모형이 동심원 지대 모형이 나타나죠. 동심원 지대 모형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튀네는 리카도는 위치 문제를 경시했어요. 자, 이 리카도 이론은 위치 문제를 경시했는데 여기에 위치를 첨가를 하죠. 그래서 지대는 토지의 비옥도만이 아닌 위치에 따라 지대가 달라진다는 위치,
지대의 개념을 통해서 현대적 입지 이론의 기초를 제공한 학자가 바로 튀넨이죠. 그래서 튀넨의 이론을 위치 지대설 또는 입지 교차 지대설이라고 하죠. 자, 튀넨의 우리가 이론을 우선 말합니다. 그래서 그 1번 지문 좀 우리가 주의 좀 해두시고, 자, 2번은 시장, 중심진 시장과의 거리를 고려하여 이 거리에 따르는 수송비 개념을 도입을 해서 지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도입을 한 거죠. 중심진 시장, 지대, 거리를 보면은, 자, 이게 바로 지대를 지불할 용의가 있는 곡선. 자, 여러분 교재 한계 지대 곡선으로 나왔죠? 자, 지대를 지불할 용의가 있는 곡선은 우하향하는 직선, 선형이죠. 우하향, 오른쪽 위치를 향하는 우하향하는 선형, 직선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문제는 중심진 시장에서부터 거리가 여기 정도 떨어질 때 지대는 제로죠. 제로, 0, 제로. 지대가 0인 상태는 거리, 지대가 0인 상태는 거리인 이걸 한계지죠. 이 점을 넘어서는 지대가 마이너스로 가기 때문에 이용을 안 하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이용을 한다 얘기죠. 그래서 튀넨은 지대를, 우리 리카도는 생산물 가격에서 생산비를 뺀 것을 우리 봤는데, 튀넨은 이 시장과의 거리에 따르는 시장과의 접근성, 시장과의 거리에 따른 접근성을 고려해서 수송비 개념을 도입을 했죠. 그래서 이 수송비 개념을 우리가 도입을 했다. 수송비. 그래서 우리가 이 수송비는 단위 거리는 1km죠. 단위 거리당 수송비에 시장으로부터의 거리를 곱해주면 수송비를 구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이 수송비 개념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계지 내에서 농업용 토지가 중심진 시장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 전략되는 수송비, 이 전략되는 수송비를 우리는 지대로 지불해야 된다는 이론을 전개시킨 학자가 바로 누구다? 튀넨이다. 튀넨. 자, A 농업용 토지에서 생산해서 시장에 운송을 하면은 한계지에서 생산해서 운송하는 것보다 이 거리에 따르는 수송비 전략이 적기 때문에 지대는 이렇게 낮아요. 자, B 농업용 토지에서 생산해서 시장에 운송하면은 한계지에서 생산해서 운송하는 것보다 이 거리에 따르는 수송비 전략이 많기 때문에 지대는 이렇게 높아요. 그래서 중심지에 가까울수록 지대는 높고, 중심지에서 거리가 멀을수록 지대는 점점 우리가 하락을 합니다. 그리고 중심지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반대로 수송비는 증가를 하겠죠. 자, 그 내용을 염두에 두시면서 이 AB 한계지로부터 한계지로부터 두 농업용 토지의 AB, 두 농업용 토지의 AB, 이 거리의 차이에 따르는 수송비 차이가 지대의 차이를 가져온다. 그래서 AB, 두 농업용 토지의 거리에 따르는 이 수송비의 차이가 바로 지대의 차이를 가져온다고 주장한 학자가 바로 우리는 튀넨이라는 것을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그 맨 밑에 160페이지 튀넨의 고립국 이론은 우리가 이제 뒤에서 배우게 될 도시 공간 구조 이론 중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 그리고 알론소의 도시 토지 직가 이론에서의 알론소의 입찰지대 이론에 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얘기를 지금 요 내용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이 이해를 해 두시면 될 것 같고, 자, 여러분 이 튀넨의 이론이죠. 튀넨의 이론을 도시 공간에 적용합니다. 자, 튀넨은 최초의 농업 입주 이론인데 도시 공간에 적용을 해서 확장, 발전시킨 이론이 바로 윌리엄
알론소. 자, 윌리엄 알론소에 있어서의 입찰 지대설이 나오죠. 자, 입찰 지대의 개념이 이제 여러분이 교재에 나오고 있습니다. 161페이지 그림 바로 밑에 보시면은 입찰 지대의 개념이 나오죠. 어떻게 나온다? 단위 면적 1제곱미터입니다. 단위 면적 토지에 대해서 토지 이용자가 기꺼이 지불할 용의가 있는 가장 높은 최대의 금액, 최대의 동그라미, 최소가 아니라 최대의 금액이고 최대의 금액을 지불하기 때문에 우리는 초과 이윤이 0이 되는 수준의 지대를 입찰지대라고 하죠. 자, 그래서 입찰지대 곡선은 이렇게 나오겠죠. 자, 도시 내에서 이게 도심이겠죠. 자, 지대, 그러니까 거리가 이렇게 주어지겠죠. 자, 도시 내에 이렇게 산업은 우리가 많은데 A 산업에 있어서의 지대, 지불 곡선, B 산업의 지대, 지불 곡선, C 산업의 지대, 지불 곡선인데 각 산업의 지대, 지불 곡선이 입찰 경쟁을 하죠. 여기까지는 A 산업의 토지는 배분, 여기는 B 산업의 배분, 여기는 C 산업의 배분되는데 이 빨간 선이 입찰 경쟁에 따르는 우리가 지대 곡선이죠. 이 지대 곡선은 우하향한다. 예? 오른쪽 밑을 우하향한데 원점에 대해서 볼록한 우하향을 합니다. 도심에 가까울수록 입찰지대 곡선의 기울기는 급하고 도심에서 멀어질수록 입찰지대 곡선의 기울기는 완만하죠. 그래서 도심에서 멀어질수록 상업용, 주거용, 공업용의 순으로 토지 이용의 분포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 위에서 그림 밑에 이 동그라미 2번 보시면은 161페이지 어떤 토지이든지 입지 경쟁의 결과 최대의 지대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입지 주체가 그 토지를 차지해서 이용을 합니다. 즉, 지대는 기업주의 정상이윤, 초과이윤도 없고 손실도 없는 정상이윤과 이 투입 생산비를 지불하고 남은 잉여에 해당하고 토지 이용자에게는 가장 높게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의 금액이죠. 최대로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 최대의 동그라미 칠까요? 자, 그리고 3번에 보시면은 도심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가장 높은 밑줄, 가장 높은 이 지대를 지불할 수 있는 각 산업의 이 지대의 곡선들을 연결한 곡선이 입찰지대 곡선. 3번은 입찰지대 곡선의 개념으로서 32회 시험에 또 출제를 했었죠. 자, 그리고 4번 볼까요? 특정 토지는 입지 경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대의 순현재 가치를 올릴 수 있는 이용의 할당 배분이 됩니다. 이때 최대의 순현재 가치를 올릴 수 있는 원인이 무엇이든 상관은 없다. 즉 한정된 토지 자원이 최유효 이용으로 효율적으로 우리는 토지 이용자에게 배분이 이루어진다는 그러한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입찰지대 곡선의 기울기를 보면은 기울기는 한계 교통비용, 한계는 라는 말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한계는 우리는 1km당 총 교통비용이 얼마나 변하느냐, 총 교통비용이 변동분, 단위거리당 총 교통비용이 얼마나 변하느냐, 이걸 한계 교통비용이고 토지 이용 주체의 토지 사용량을 우리가 묻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우리가 기울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교재 162페이지 보시면 6번 입찰지대 곡선의 기울기가 급한 곳은 도심에 가깝고 도심에서 멀어질수록 입찰지대 곡선의 기울기는 완만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고 7번에 보시면은 튀넨의 고립국 이론을 도시 공간에 적용해서 확장 발전시킨 이론을 말합니다. 자, 8번에 보시면 도심 지역에 이용 가능한 토지는 외곽의 지역에 비해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 이용자들 사이의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도심에서의 집가는 우리가 높게 형성이 된다는 것을 우선 염두에 좀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관련해서 또 튀넨의 이론을 일반화했죠. 자, 튀넨의 이론을 또 토지에 적용을 시켜서 일반화한 게 바로 헤이그. 자, 헤이그가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있어서 우리가 최소 마찰 비용 이론 162페이지 밑에 박스에 나와 있죠. 헤이그의 마찰 비용 이론입니다. 자, 이 도심에 도달할 수 있고 우리는 교통비를 절약할 수 있는 경우에 토지 소유자가 이용자에게 부과하는 금액을 우리는 바로 지대라고 주장을 하죠. 그러니까 수송비 절약분의 지대를 일반화시켰다는 얘기죠. 자, 이때 마찰 비용은 지대와 교통비의 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 도심에서 멀어질수록 지대는 낮아지고 반대로 교통비는 증가하죠. 그래서 서로 우리가 지대와 교통비는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데, 자, 교통수단이 좋다는 얘기죠. 양호하면 공간의 마찰이 적어지므로 어떻게 돼? 지대는 높아진다. 접근성이 좋아서 지대는 높아진다고 주장한 학자가 바로 헤이그가 되죠. 헤이그의 이론 핵심, 여러분이 32회 시험에 또 출제를 했었죠. 그래서 20회, 22회, 26회, 32회 시험에 출제된 게 마찰비용 이론이고, 계속 입찰지대설에 관련된 내용은 지금 3년 연속 출제하고 있죠. 30회, 31회, 32회 3년 연속 우선 출제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지대 이론에 관련해서 자, 이 정도 지금 학자들의 견해 상당히 중요한데, 또 마샬이라는 학자가 하나 있습니다. 158페이지 그림 밑에, 여러분 교재 158페이지 그림 밑에 보시면은 알프레드 마샬에 의한 준지대의 개념이 나와요. 자, 고전학파의 지대의 개념을 확대하죠. 고전학파는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빌려서 이용한 대가를 지대인데, 이 토지를 노동, 자본, 이 모든 생산 요소에 확대를 한 겁니다. 그래서 고전학파의 지대의 개념을 확대했다. 알프레드 마샬은 고전학파에서의 이 지대의 개념을 확대를 했습니다. 고전학파의 지대의 개념을 확대해서 나타난 용어가 바로 뭐다? 준지대다. 준지대. 쿼지랜드라고 하죠. 자, 이 준지대는 항상 단기입니다. 단기에 성립합니다. 이 단기에 토지는 위치가 고정되어 이동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토지 이외에 고정된 거죠. 단기적으로 토지 이외에 고정된 생산 요소. 자, 고정된 생산 요소인 기계, 기구 등이죠. 고정된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 고정된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가 바로 준지대라고 하는데, 문제는 장기로 가면 어떻게 돼요? 고정된 생산 요소인 기계, 기구 등이 설비 확장, 축소되죠. 변할 수 있어요. 장기에는 이 기계, 기구 등의 생산 요소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에는 준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소멸됩니다. 장기에는 준지대가 소멸된다는 그러한 내용이 우리가 나타나는데, 이 준지대의 개념도 우리가 4번 출제한 또 중요한 용어니까 우리 학자들의 견해, 이 정도의 견해, 니카도, 마르크스, 튀넨, 그리고 헤이그, 그리고 알론소,
마샬, 그리고 여러분이 파레토 지대에 관련된 용어, 경제지대죠. 이 정도 용어 정도는 확인을 좀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163쪽에 도시공간구조이론 또 매년 출제되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자, 이 내용 여러분이 다음 시간에 또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는데, 하여튼 지대이론도 학자들의 견해가 매년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우리 다음 시간에는 도시공간구조이론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